혹시 아이가 요즘 수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어렵다고 징징대더니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이 너무 버겁다고 말을 많이 하죠. 수학에 구멍도 많아진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진짜 수포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다른 과목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유독 수학만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실에서 개별 진도 학원으로는 최다 인원수를 보유한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초, 중 등 자녀들에게 수학에서 결손이 생겼을 때 이 구멍을 확실하게 메꾸고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아이들 지도하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검증한 방법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방법일 텐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전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누적돼서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다음 단계를 배우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은 연속성을 가지는 과목입니다. 한 단원은 다음 단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다시 고학년 과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구멍이 생기면 그 위에 쌓아 올리기가 어려워지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흥미와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흥미를 잃고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아이들은 나 원래 수학을 못해 라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지 못한 학생들을 흔히 수포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금 더 섬세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수학 점수가 낮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학습 부진화와 수포자입니다. 수학 학습 부진화는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 점수도 낮지만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수학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수학 공부 자체를 포기한 학생들입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수포자보다는 수학 학습 부진화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초만 잘 메꿔주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수포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학습 결손이 심화되기 전에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학습 결손을 메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선행학습을 따라잡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책 5권 쌓아두기라 하는데요. 구멍난 부분을 가장 확실히 메꿔주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쉬운 연산 문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1 과정을 나간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문제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 개념서를 활용해서 한번 읽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한 후 쉬운 연산 문제집부터 풀어나가게 하세요. 처음에 문제집을 풀 때는 정답률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한 단원을 다 풀고 고쳤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난이도의 연산 문제집을 다시 풀게 합니다. 이미 한 번 학습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 정답률이 올라가고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약간 난이도를 높인 문제집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이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쌓게 됩니다. 작은 성취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맞힌 경험을 반복할수록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도 회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수학은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급함 때문에 아이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인내심과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결손을 메우는 과정은 부실 공사를 다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게 보이겠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쉬운 문제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가 기초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후에야 다음 단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작업을 한 후에 흔히 말하는 센 문제집 같은 난이도 중, 중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약 단원을 한 사이클씩 돌면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반복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높아지면서 생각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의 권수는 아이의 실력에 맞게 줄여도 되지만 기초 연습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할 만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 올려야 큰 성취를 이루는 법입니다. 만약 아이가 이미 수포자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접근법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포자는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수학이 장래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수포자인 아이들은 흔히 나는 수학을 못해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는 수학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수학에 소질이 있어. 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수학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익히는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 칭찬하며 격려하면 아이는 점차 자신감을 얻고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나도 할 수 있겠다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학 실력을 회복하는 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 반복 학습, 그리고 인내심이 필수입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언젠가 수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